독도는 우리가 지켜가는 거다. 네, 지켜가는 거다. 근데 그 지켜가는 주체는 우리의 국민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나 외교부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도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고 영원한 한일 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독도를 지킨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후세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이거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는 많이 하는데 직접 현장에 가보면 이 독도가 아름다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제일 논리를 많이 쓰잖아요. 경제적인 입장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고 국토적인 입장에서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지켜져야 돼서 아까 말하는 우리 단장님에게 했던 국가의 정체성, 미래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할까요? 일본은 독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다케시마. 예, 맞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자기네 땅 주장하면 우리는 뭐라고 반박해야 돼요? 아니다. 예,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하면 끝난가요? 또 근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독도는 우리 땅이나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세종도? 네. 네. 세종실로 지리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만 얘기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 예, 뭐 맞습니다. 예, 역사 선생님께 맞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틀린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역사를 쫙 얘기해야 되겠죠? 쫙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멀리 가면 신라시대까지 갑니다. 그렇잖아요. 신라시대부터 세종실이 조선이잖아요. 신라시대에 그때 나온 사람이 지증왕이에요. 그때 기록에 나와요. 지증왕이 여기. 근데 이제 이 독도가, 울릉도가 명칭이 늘 바뀌어요. 근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상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상국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때 신라부터. 그리고 고려 때는 사실 일본과 우리가 쟁점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고려 때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그때 막부 시대였어요. 통일 시대가 아니에요. 일본이요, 약 200이 300이 소국 국가예요. 일본의 역사를 보면. 근데 일본이 고려 말 때 서서히 가마쿠라 막부에서 그 시절에 무로마치 막부에서 가마쿠라 막부 하면 통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를 가냐? 대륙에 대한 관심. 일본은 지금도 대륙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대륙이면 어디예요? 근데 대륙의 진출 지점이 어디예요? 한반도잖아요. 한반도잖아요. 그래서 조선에서 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넘어오게 되는데 대륙의 진출은 그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천혜의 의장이에요. 천혜의 의장. 천혜의 의장. 대표적인 게 지금 멸종했다는 강치예요. 이 강치는 그때 당시에 기름을 만드는 대표적인 어종이었어요. 굉장히 고가에 팔렸고, 그걸 잡아다 팔면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이 독도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남에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져갖고 지금 거의 멸종의 위기입니다. 실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의 지금도 뭐냐면 이게 미래 자원하고도 연결돼요. 거기서 꼭 알아둬야 겠어요.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레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일본은 포기할 수 없는 게 21세기의 신에너지로 바다에 있는 얼음가스라고 우리말로, 거기 세계의 3분의 1이 이 동해에 매장돼 있다고, 곧 현실화된다고 하잖아요. 엊그저께 윤석열이가 또 무슨 석유 이야기 했잖아요. 석유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마어마한
그래서 일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조선을 침략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리고 한말 때도, 소위 말해 조선 말 때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근데 이 조선 말 때 우리는 독도를 거의 신경 쓰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을 때 이미 이때부터 일본은 국제법상으로 전부 다 일본 땅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근대는 우리가 신라부터 조선까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종실록 지리지 얘기하고, 뭐 태정관 지령 얘기하고, 고종의 칙령까지 얘기해요. 그런 정도는 알려줘야 되죠. 그죠? 예, 칙령까지 알려주는데, 1904년에 소위 말하는 너일전쟁이 일어나고 울사투하가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전혀 외교권을 쓰지 못했을 때 일본은 착착착착 전부 다 자기의 기록화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분명히 일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과서의 80%가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되거나 동해도 재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트 오브 C가 아니라 재편 오브 C로 되어 있는 거죠. 다행히 최근에 그 방크에서 많이 했다고 하죠. 여전히 이런 거였다가 이제 운명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1945년 해방되면서 미국이 개입하죠.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외교권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자료를 하는데 어쨌든 일본은 미국의 어떤 속국이 거의 속국이라고 표현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스케핀이에요. 이기 때부터는 완전히 독도는, 그래서 지금 현대사 자료들은 사실 독도는 거의 일본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열받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뭐 했어? 우리 선배들은 뭐 했어?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때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외교권이 없고 국권이 없었을 때.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이야기가 나오고 박정희 이야기가 나와요. 결정타는 1963년에 있었던 한일 협정이에요. 그때 이제 완전히 소위 말 박정희가 한일 협정 때 이 독도 문제도 거의 일본한테 내줘다시피 했다라는 것이 현재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어째요? 현재 상황에서 독도는 어쩌죠? 국제법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본어화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우리 냉철하게,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럼 우리는 역으로 다시 역사적인 근거를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역사 이래로 우리 땅이었다는 근거들을 아까 차고 넘치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거 꼭 강조하셔야 돼요. 실효적 지배. 실제 우리가 독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실효적 지배. 독도는 현재 우리가 있고 내일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도를 가보라는 얘기예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걸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주 가야 되고, 또 한때 그랬잖아요. 독도 주민등록번호 옮기기 운동이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서 자주 지켜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독도 내일 들어가는 거 일본은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다.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독도 자꾸 들어가서 우리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독도 들어가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풍경이 아름답고 풍광이 아름답고 동도서도 막 이런다는 측면도 있어요. 아름답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 먼저 보여주는 게 아름다운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실효적 지배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각성시켜야 되는데 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응해주셔서 가보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효적 지배라는 것을 탄탄히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이 자꾸 이렇게 분쟁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인과 나라에서 분쟁이 되면 어디로 가요? 분쟁이 어디로? 법원에 가잖아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법이 굉장히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법의 논리는 그때 강자의 입장이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꼴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법정상 3년 했는데 전혀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국제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분쟁화되면 이게 어때요? 국제법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하고 있어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라가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맹점. 근데 일본은 그걸 노리는 거죠. 19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국제외교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였죠. 우리나라 국제로 굉장히 절름말이 외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일본 훨씬 더 철저해요. 국제사법재판소 9개 국제판사가 있는데요. 일본은 계속 진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진출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논의해서 거기에서 땅 만약에 한다면 독도는 영원히 잃어버리죠. 사실은 분쟁화해서 그것이 일본의 전략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독도는 감정적이게 이성적으로 하자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인데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분쟁에 말리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도 학생들한테 독도 이야기하면 어쩝니까? 싸우자고 그래요. 지금 청소년한테 물어보세요.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내가 기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일본은 경제대국 여전히 많이 지금 실업률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사기권 아니에요. 군사력도 크게 안 해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3배예요. 영토도 4배예요. 일본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애교 관계에서는 훨씬. 근데 우리는 왜냐? 일본은 굉장히 쉽게 봐요. 그 이유가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늘 일본한테 우위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근대 사회는 맞아요. 근데 근대는 아닌데 우리 여전히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럽니다. 일본하고 맞짱 까요. 우리 맞짱 깔 일은 아니고 공존으로 가되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마지막에 좀 더 얘기하기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맞짱 까면은 이길 수도 없고 또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독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째요? 독도를 지키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알려줘야 되겠죠. 일단 내부적으로. 두 번째는 다각적인 애교를 해야 돼요. 그 애교를 가장 잘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당당하게 연설을 했어요. 독도 명확하게 일본한테 경고를 했는데 그게 깨진 게 이병막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독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해요. 같이 그냥 냅둬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독도 교육을 하자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고 아이들한테 끊어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더 좋은 거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독도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더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여운이 남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역사선적 숙명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고2 때 5.28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걸 겪지 않았으면 지금도 굉장히 출세하고 제가 굉장히 좀 활동적이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제 운명을 고2 때 5.18이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때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역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민족적이고 자주적으로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역사교육을 안 해요. 거기서 딱 정지해요. 일부 여러분처럼 역사과나 이쪽 간 사람은 하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여러분 또래 가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2018년도에 국가의 정시 성격교육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동학농민운동 우리 생 동학에 나누라고 지금도 얘기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역사는 늘 재해석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애 터진 거는 일본이 저렇게 집요하게 하는데 그냥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힘도 없어.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또 분단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째요? 우리나라가 또 어째요? 여전히 제대로 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우리가 이제 소심할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동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시바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지라고 해야 방어막 역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한미일 동맹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일어나면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도 어디에 도와줄까? 99%는 일본 도우지 한국 돕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믿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는 거고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국에 다만의 독도박물관이 경상북도 놔두고 울릉도 놔두고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독도박물관이 물론 저기 서울에 동북아 역사 독도박물관 있죠. 그거 빼고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옥성에 가면 독도박물관 폐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한 개인이 그 양반이 원래 항공사진을 찍던 중앙기 기자였어요. 독도에 가면 꼭 한번 가시고요. 물론 여기 오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도 독도 교과서를 인정 교과서를 개발한 교육청이 어딘지 아세요? 전라남도입니다. 2016년 교과서도 개발해 놨어요. 나름대로 전라남도가 독도 교육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당연히 경상북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상북도에 해년마다 뽑아가지고 이번에 다 5명 됐다더라고요. 없어졌다. 해년마다 그거 빼는 경상도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지금 경상북도 울릉군이거든요. 그거 빼놓고 가장 열심히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한 거. 근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몰라. 그럼 누구 잘못일까? 일단 도교육청이 잘못한 거지. 그럼 도교육청이 잘못했다고 도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요구하면은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우리 도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나도 도교육청 소속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고 독도교육 실천 연구에도 뭐 하면 꾸준히 많지 않지만 해오고 있어요. 오늘도 그 일하는 여기 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독도 연수를 보내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이 이 17개 중에.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이안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활성화돼서 내년엔 더 학업에서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뭐 요새 아이들이 특히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로 하지 그때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역사교육 배운 거는. 이런 거 한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가 훨씬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어쨌든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중 하나가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교사들의 권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세대는 막 다 검열받았거든요.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것조차도 누리지는 못해. 그런 고민도 안 해. 그리고 시대 탓만 안 되잖아요. 저희 선배들, 이제 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교식 없었어요. 출근부. 매일마다 우리 도장 찍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주안 없었어요. 학습지도안. 근데 학습지도안 없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 짜지 마라. 그런데 내가 젊은 애들 학습전을 짜지 말한 게 아니라 설계가 있고 수업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 해. 나는 그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좀 잘합시다. 평가. 다행히 이번에 전남교육청에서 평가하자고 해갖고 이번 연수했잖아요. 조선대학교에서. 우리 모임도 가서 해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 올려다가 지금 모의고사 출제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우리 교사 모임에. 정말 우리 마지막에 평가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수학능력 시험에 우리의 모든 시험이 쟁점이 되잖아요. 거기에 독도 문제 내면 독도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는 우리가 중앙사인데 수학능력 시험이 5.18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되면 예상 문제 공부하잖아요.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학능력 시험에 고인도를 합니다. 그럼 고인도를 하면 강화도 고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고대 고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전라도입니다. 영산강유역. 하수무도 쪽에 가지고 약 4만 기에 2만 6천 기가 영산강유역. 그러면 고인도 문제 낼 때 우리 영산강 문제를 내면
다른 지역의 영상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마음 문제를 시도하다가 못했는데 마음 문제 교과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학력고사 수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력고사에서 가서 마음 문제를 내면 그 다음부터 마음 문제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 예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교수 굉장히 자그마하게 하나씩 해서 변화를 시키면 그들 핑계로 인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권과 교육과정 구성권이 있었어요. 그게 202의 교육과정이에요. 202 교육과정이 전라남도가 선도했거든요. 거기에 202의 핵심 교육과정의 핵심 용어가 뭐예요? 지역 교재화잖아. 지역 교재화의 가장 앞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국영수 선생이 아니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 할 일이 많잖아. 이미 교육과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독도도 놓고, 5.28도 놓고, 우리 전라도의 역사는 백제 역사 아니에요. 지금도 백제 역사하면 그거는 역사를 정말 공부 안 한 거예요. 만의 역사입니다. 만은 800년, 백제는 160에서 200년 동안 잠시 스쳐간 거예요. 영산강역에 백제 문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기 있는 금강 이후는 있지만 우리 영산강. 근데 버젓이 있는데 아직도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독도도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교육까지 반영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까지 핵심 지역 교재하고 규정이고 지역하고 거기에 이제 출석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독도 문제가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이네요. 어쨌든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라고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독도는 그리 간단하게 독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이익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거기가 경제적으로 아까 메탄올 얘기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독도가 태평양의 방어 전략이에요. 국제사회의 미소, 여러분 소련이 힘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크라이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러시아가 쥐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려면 이 독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전략에 매우 유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고 지켜야 되고 보존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후세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 가서 보자. 이런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경제적인, 우리가 요새 경제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그 자료집에 있는 자료는 제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습지입니다. 예, 그렇게까지만 하고, 예. 시간이, 예, 질문해도 됩니다. 독도 수비 경비대에 대해서 일본 측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일본은 매우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현대사 이후에는 우리가 기록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전략이에요. 우리가 정근대사에 우리 기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일본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기록을 남으면 이후에 어쩌니까 봐라, 우리 기록이고 이랬다. 그래서 그게 다케시마 날이라고 해서 2월 20일 날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합니다. 오키섬에서. 근데 우리는 10월 25일 날 한 거는, 그래도 고정이 굉장히 무능했다지만, 그건 하나 잘했어요. 칙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칙령이 10월 25일이에요. 그때만이라도 하자.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독도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민감하게 막 법적 따지고 그런 거 따지면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심을 갖자.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얘기하자면 방크라고 있어요. 방크. 민간외교사절단.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 국제 교과서를 분석하면 지금도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한민국이 없고 일본은 속국으로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나, 그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그래가지고 여전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민간 외교에서 이렇게 고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 근데 아이들한테 하면, 근데 방크의 주력 부대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SN소를 하니까 소개해주면 이게 그런 거고, 그나마 이제 우리의 가장 자존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게 잘 돌아가는데 이것이 좀 확산이 돼가지고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겁니다. 예. 이거 홍보 예? 독도 배너. 그거 올려. 예, 그거, 선생님, 거기에다가 다 올려놔. 그 다음에, 자료는, 애교부 독도 동북아 역사재단, 그 다음에 독도 문제연구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안 되면 우리 자료를 실시간으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10월 달에 혹시 독도 교육절 할 때 그 판넬이 힘들면, 원본을 올리면 그냥 인쇄해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그거 붙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 아이들한테 느낌을 써라. 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또 칭찬하고 하게 되면 또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또.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고 그럽시다. 예, 10분에 예. 이거 주라고. 네, 제가 예. 가져왔습니다. 질문하면 제가 쓴 책인데 제가 의병 요새 열심히 책 쓰고 있거든요. 가져왔네요. 질문한 사람이 선물로. 이거는 제 것이 아니고 이건 제 겁니다. 예, 예, 예. 질문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했다겠죠. 독도 교육이. 아, 나는 예. 뭐 그거에도 주면서 뭐 이랬어요. 벌써 이거 2세분 나온 책입니다. 2세분 잘 팔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사죠. 예? 강의 소감 뭐 짧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계속 있나? 예? 시간 좀 있어요? 예? 시간이 좀 있어? 예, 예. 지금. 오늘은, 예, 선생님 또, 예, 하셔도 돼요? 또 꼭 내 이야기 아니야. 예. 또 본인의 사례와 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자. 예. 내년 2월에 정년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2월 퇴직입니다. 우리 김남준 선생님이 너무 설명 잘 하셨는데 딴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 곁들여서 조금 할게요. 이런 자리가 이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경력을 만드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모임을 만들어 우리 전학공이 있는데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여자도 우리 국사교육과 제 2년 후배입니다. 제가 80학번이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82학번인데 거기는 이제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전남 역사교사 모임의 회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집사람이 회원이었고 저는 이제 목포 쪽에서 목포 역사교육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처음에 만든 것이 97년이었어요. 97년부터 계속 그 목포 역사교육연구회를 제가 운영해 왔고 제가 회장하다 총무하다 회장 총무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거기서 저는 사실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목포권에서 이렇게 목포 역사교육연구회를 하면서 또 하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남도사랑 교사 모임이었어요. 줄여서 남사모 그랬었는데 남사모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목포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목포대학교 교수들하고 나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 양반들하고 이렇게 서북권 목포 쪽에서 사회운동 겸 지역사, 향토사 같이 많이 했었어요. 목포에 근무할 때. 이제 그러면서 목포권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하나 또 다른 모임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제 모임을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목포 역사교육연구회를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거 그리고 남도사랑 교사 모임 하면서 저희가 최초로 그 영산강 백길 탐사를 저희가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남도사랑 교사 모임을 하면서 목포 시민들을 1인당 5,000원씩 그 회비를 걷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목포에 있는 나불도에서 그때까지는 저기 한평하고 그 나주하고 연결된 동강대교가 있는데 거기가 사포나루예요. 거기까지 배가 예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길 탐사를 했었고 그때 문태중학교 선생님이 거기 회비 5,000원을 내고 와서
다음에 문태중학교 학생들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백길 탐사를 문태중학교 학생들을 한번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들을 또 그다음 우리 남도산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목포 시민들 모아서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영산강 백길 탐사 지금은 저 황포도배가 있죠. 그 생기기 훨씬 전이에요. 3번에 걸쳐서 영산강 백길 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협의할 때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일본인인데 한국으로 귀화해서 이 독도 연구 전문가입니다. 적극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주장한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양반을 한번 모셔서 나주에 있는 과학교육연구원에서 전체 우리 전남권에 있는 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세미나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발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국회에서 한국인들이 볼 수 없는 자료를 자기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양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도 이제 독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중에 조금 더 보완하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일본하고 연합국 간의 조약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조약을 맺은 건 아니에요. 그 연합국하고 조약을 했는데 그때 그 독도는 분명하게 한국 영토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 1차. 근데 이제 일본이 계속 로비를 해서 독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져 갖고. 근데 이제 독도가 원래 그 연합국하고 처음에 1차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할 때 1차 자료에는 들어갔던 이유가 메가더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메가더 라인이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일본의 로비로 인해서 2차부터 빠지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전략상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의 방위 세력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친일적이에요. 독도에 있어서는 미국이 현재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친일적입니다. 그때 이제 연합국 회의에서 만약에 미국의 주장대로 됐다 하면 독도는 이미 일본 영토 돼버렸는데 연합국하고 일본하고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연합국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미국만 오직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게 했어요. 그것도 비밀리에. 그리고 독도가 우리 현재 남게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저는 독도가 우리 영토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좀 아쉬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승만입니다. 바로 이승만 라인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라인을 우리 동해안을 긋을 때 분명하게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켜서 이승만 라인을 긋게 되는데 그때 이승만 라인을 그릴 때 일본 함정들이 그 독도를 침범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가 이승만 라인이 그어질 때가 사실은 6.25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일본인들이 일본 함정이 독도를 침범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아까 말한 독도 수비 경비대도 나왔지만은 그 독도 수비 경비대가 일본 함정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현재까지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다 역사 선생님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강해질 때마다 한반도를 침략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경에 일본이 강해졌었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한국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서양은 또 문물을 수입해서 이제 19세기 제국지가 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처럼 일본이 또 침략했어요. 앞으로 언제 일본이 지금보다 더욱 강해져가지고 한국을 침략할지 모른다. 저는 그 침략이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다 하면 독도부터 침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카톡에다 간단히 드렸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크림반도를 먼저 점령했던 것처럼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하면 독도를 먼저 침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독도에 관련 연수도 하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아이들에게 정말 독도에 관한 중요한 연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 전부 같이 가까이 있는 선생님끼리 모여서 꼭 전학공이나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터넷에다가 의뢰하시면은 그냥 출력해 주거든요. 그래서 독도인 할 때 요 게시만 해도 교도교육이 끝납니다. 그냥 12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모든 자료 해서 압축해서 밀착을 해놨거든요. 압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독도 달력이 있는데 이건 2016년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사실은 다시 이제 올해 버전으로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저희가 독도교육 실천연구에 돈이 많을 때는 이걸 한 해 200부씩 만들어서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200부도 만들려면은 200만 원 갖고 턱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활용하실 분들은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업체에다가 요거 맡기시면은 바로 고쳐갖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그냥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그 같이 독도 교육을 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보시면 그 뭐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는 그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일본이 주장하는 그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고요. 그 위쪽에 동영상 보시면 탐방 자료집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일본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이 영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일본의 입장이니까 이걸 보시면 좀 더 일본의 입장을 사실은 지피식이면 백전백승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입장을 먼저 알아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거 발표 내용은 PPT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사례 발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안용보고 독도는 수업 사례 중에 아이들과 함께 역할극 수업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용복에 대한 재판, 이걸 해봤던 그 PPT를 내용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출력된 자료물이 이제 원본을 올려놓긴 했는데 너무 소략돼가지고 중간중간 내용이 다 끊겨버렸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본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저녁에 식사 후에 또 분임 토의 하면서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